오늘의 탐방 주제는 근대 문화유산, 우리 삶의 낯선 그림자입니다. 이번 탐방을 통해 덕수궁과 정동 일대의 근대 건축 양식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혼란스러웠던 개화기 속 새로운 문화가 어떻게 우리의 것과 융화되고 맞물려 공존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덕수궁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우리 집인가 보다. 덕수궁이 사실 옛날부터 있던 궁궐인데 선조나 이때부터 그 세자 대군의 어떤 사조로서 남아있던 궁궐이지만 역사의 그 수면 위로 올라왔던 건 근대식입니다. 고종이 이제 그 대한제국을 선포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대한제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기틀을 잡으려고 하면서 이제 이 덕수궁을 좀 더 다져보자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이 세워졌기 때문에 건물도 많이 세워지고 때문에 이쪽에 지어진 건물들이나 정각들이나 혹은 이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이제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시기가 우리 개화기라던가 뭐 이런 이름으로 좀 많이 듣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뭐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또 다른 어떤 사회 분위기가 되는데 그 시기에 뭐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한 그 왕의 어떤 이상이랄까 혹은 새로운 이념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담으려고 했던 곳이고요. 그래서 이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사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이유도 당시에도 그 대사관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구나 아니면 다른 여타 지역들과 좀 더 가까이 지내면서 외교적으로도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었던 기존의 어떤 흐름, 조선의 흐름이 아니라 이런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 시간은 뭐 역사와 건축, 뭐 상상과 기억, 뭐 이런 또 어려운 주제인데 그런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옛날에 어땠을까, 어떤 사람들이 다녔을까, 아니 풍경이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해 보면서 그렇게 가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 정각, 중화정 같은 경우는 정각이 우리 전통적인 정각 그대로잖아요. 그래도 그대로긴 하지만 1900년에 만들어진 정각이에요. 그래서 이 일대가 사실 요만큼의 어떤 권력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어쨌든 뭔가 이 고종이 새로운 어떤 세상을 열기 위해서 여러 건물들을 짓습니다. 사실 이제 권역이라고 해도 이 정동 지역에 있는 이 땅은 이 원래 궁은 이 정도로 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규모가 작아서 이 지역을 정비를 하면서 점점점 땅을 사들입니다. 중앙으로 침투하기는 어렵지만 이 바로 도성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 이를테면은 외국인들이 이쪽에 살기 시작합니다. 성 가까운 데에서 이제 터를 잡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미국 공사관, 이쪽에 영국 공사관 이런 장소들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동이 어떻게 보면은 좀 국제 도시로서 개화기에 굉장히 번화한 그런 거리의 모습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학당 동관입니다. 동관. 이런 장소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이제 미국인들이나 이런 서양인들이 이렇게 좀 들어와 살면서 선교사들이 일단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 시설물들도 만들게 되고요. 근데 이 개신교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게 교육과 종교예요. 교육과 의료예요. 그래서 병원, 우리 재중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알렌 같은 사람들의 집도 바로 여기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지나오면서 미국 대사관저 보셨죠?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 앞쪽에 이제 그 알렌네 집이 있었고요. 이제 알렌네 집 쪽에서 이제 재중원 활동이 좀 시작이 됐었고, 그 옆으로 이제 이 친구들, 그들의 친구들, 친구 선교사들이나 친구 교육자들이 와서 이제 터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당도 만들고
또 종교시설 오다 보면은 이제 정동 교회도 보셨을 텐데 그런 종교시설 그리고 병원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당시에는 오밀조밀 한옥이나 이런 집을 이제 갖고 있었겠지만 점점점 세력이 넓어지면서 이렇게 좀 번듯하게 자기네 양식의 이제 건물들을 짓게 되고 그런 건물들을 여기에 남겨놓게 되는 거죠. 여기 이 장소가 이 을사늑약이 조약이 체결된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것과 관련된 자료들이 되게 많이 이제 전시가 돼 있는데 을사 조약이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여기 을사 조약의 전문이 복제본으로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1조, 2조, 3조, 4조, 5조 해서 짧죠. 근데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 짧은 문장 안에 뭐랄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사실 을사늑약을 그러니까 조약인데 이제 강제로 체결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을사늑약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만드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이 조약 때문에 이 사건이 더 중요해지기도 하고 요거를 이해하니까 우리가 뭐 개화기 때 해왔던 이 통상조약을 비롯해서 여러 조약들인데 이 조약들이 하나하나가 예사롭게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을사늑약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제 좀 읽어봤는데 이렇게 전문을 찬찬히 뭐 길지 않으니까 읽어본 적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으로 인해서 우리의 외교권이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 이 근처에 있던 그 많은 공관들이 이제 조선하고는 더 이상 대한제국과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이제 하나하나 문을 닫고 자국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또 때 맞춰서 1905년은 러일 전쟁 이후잖아요. 러일 전쟁 직후이기 때문에 러일 전쟁 같은 경우 이제 러시아가 패하면서 러시아와 같이 뭔가 우리나라에서 했던 독일 이런 나라들이 또 다 빠져나가게 되고 그때 이제 러시아계, 독일계 이쪽 사람들이 우르르르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건물은 되게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이런 을사늑약과 같은 역사적인 현장이기도 하지만 원래 아까 보여준 저 지도에 보면은 그 라이브러리 임페리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 왕립도서관 이런 식으로 붙여져 있는데 사실 그런 용도로 처음에 근데 도서관이라는 게 책 보관하고 책만 읽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왕이 자기가 필요할 때 어떤 뭐 외교 사절을 접견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1904년에 이 경운궁, 덕수궁에서 대화재가 일어나서 궁궐을 거의 다 태웁니다. 중화전도 태우고 그 앞에 있는 궁궐을 거의 그냥 초토화가 될 정도로 큰 불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이제 업무를 보기도 했었고 새로 중건할 때까지 이 장소에 머물면서 이제 고종이 좀 마음을 가다듬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온 장소는 어디지요? 러시아 공사관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탑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장소는 뭐랄까 한 60여 년의 세월을 계속 이어오다가 이제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이제 폭격을 받고 이러면서 이제 불타고 무너지고 그래서 탑심만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이 장소도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중명전과 정관헌을 지은 건축가가 설계를 한 장소고요.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건축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사람이 1905년에 이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 버리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있었던 궁궐, 왜냐하면 이 사람이 상당히 많은 건물들을 지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미 이제 30년대에 없어졌지만 그
석조전 뒤에 돈덕전이라고 하는 또 건물이 있었고요. 중명전과 비슷한 느낌이지만 더 웅장하고 더 컸던 건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벽전이라던가 이런 양관 건물들을 굉장히 많이 지었습니다. 근데 이 양관 건물들에 대한 도면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한데요. 그래서 원래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은 도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아까 석조전에서 이게 인면도 청사진 같은 것도 봤지만, 그래서 이 도면들은 다 어디 갔길래 우리가 이렇게 건물 복원을 하는데 이렇게 애를 먹을까? 네,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학자들이, 연구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데 이 건축가가 워낙 일찍 우리나라를 떠나는 바람에 건축가가 소장했을지도 모르는 이런 자료들이 모두 어디론가로 다 가버린 것 같다. 이제 이런 추론이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역사는 어떤 지나간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단적으로 이런 건물들이 우리 삶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것들을 또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거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잘 알고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우리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전 되게 처음 와보고 생소한 곳이었는데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모르는 것도 많이 알게 됐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와서 다시 찾고 싶어요. 오늘 기류의 인문학 탐방은 저희 의정부시 올해 책과 연계해서 행사를 기획했고요. 이제 100년 전에 낯선 문화가 우리 것에 어떻게 녹아들었는지 근데 건축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이런 탐방을 기획을 했습니다. 이번 탐방의 주제 도서는 최예선 작가의 청춘 남녀 100년 전 세상을 탐하다입니다. 이 책은 오래된 건축물과 거리를 다루면서도 형태적인 특징이나 정보를 넘어 집과 골목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의 귀를 기울입니다. 건물에 얽힌 역사와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삶의 흔적들을 통해 우리 근대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의정부 정보도서관은 2003년 12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의정부 정보도서관은 시민에게 편안한 쉼터로서의 역할과 잠재 역량을 키워나가는 배움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